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팁들을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학생들은 학습 효율이 수직 상승하게 될 것이고 성인들은 업무 효율이 미친 듯이 올라갈 것입니다. 총 5가지의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더라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우 산만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력 연습. 재밌게 봐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변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약속을 잘 잊어버린다,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미루거나 회피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곧잘 한다, 지루하거나 반복적인 일에 집중을 잘 못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하는 ADHD 자가진단 도구에 쓰이는 목록 중에 일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위 목록 중에 난 하나도 해당 안 되는데?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내가 좋아서 행복해서 하는 일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에서 발생하는 업무나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남들보다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산만함을 극복하고 집중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매우 산만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력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저자 필 부아시에르는 10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ADHD를 치료했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임상치료사 같은 전문가들도 ADHD의 숨은 원인을 100% 알지는 못한대요. 그런데 확실한 점은 뇌의 앞쪽을 가리키는 전전두피질에 주된 원인이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전전두피질은 뇌의 실행 기능을 관장하는 중요한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암기하기, 정리하기, 계획하기,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실행 기능을 관장하는 게 전전두피질이고 이 전전두피질이 완전히 발달하려면 평균 25세는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다 전전두피질이 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암기하기, 정리하기, 계획하기, 비판적 사고하기 이런 실행 기능이 잘 되려면 우리 뇌 안에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는 데 필요한 물질이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주변과 머릿속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두 화학 물질이 함께 작용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하고 무슨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ADHD 사람들의 뇌는 이 두 물질이 생산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키워주는 가장 효과적인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뇌 속에 이 두 물질이 많이 생기게 잘 활용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뇌가 산만함에서 벗어나 집중하는 뇌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팁을 담고 있는데요. 이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 주의력,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팁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잘 자고 운동해라 입니다. 운동 파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또 그만큼 많이 간과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꾸준한 운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아주 잘 설명해주는 인터뷰 영상 잠깐 보시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인데 끝까지 간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대요. 대단한 공통점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야구든 풋볼이든 축구든 이 활동을 12학년까지 했는데 벤치에 앉아 있더라도 끝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아니었더라도 내가 물질원자 뜨더라도 그 활동을 버티고 끝까지 했던 애들이 회사의 가장 높은 데까지 가더라. 파트너가 되더라.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사회에선 중요한 게 being part of a winning team.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긴 팀에 소속돼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1등 했어가 중요하지 내가 4번 타자에서는 이력서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내가 이 팀에 어찌됐든 기여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끝까지 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해서 끈기가 있어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즐겨하던 이 팀 운동이
이 사람들의 뇌 속에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운동을 즐기고 있다면 정말 끝까지 꾸준히 하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베스트는 심장 박동수를 높여줄 정도의 활동량으로 한 30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마저 시간이 없다면 10분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만 해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 책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수면 시간 확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8시간 수면이라는 게 계획하지 않으면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맞는 시간대를 설정하고 여러분 주변에 그 시간표대로 따를 것이라고 미리 알리라고 추천을 하네요.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여주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디지털 기기를 차단하라입니다. 벌써 이런 분들 계시죠? 그게 가능하냐? 요즘 다 웬만한 소통도 다 SNS로 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군가는 디지털 기기 잘 차단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 이야기인데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분의 말씀 잠깐 보시죠. 또 요즘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걸 이제 들여다보거든요. 버려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압수를 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에 오면 이제 걷었다가 돌려주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요즘 인권 문제로 이제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이 통제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정말 학교에서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신기한 게 그 친구들도 해요. 언제 하냐면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인스타그램을 다시 깔아서 그때는 친구들하고 소통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도 보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걸 싹 정리를 하더라고요. 우와, 근데 대단한 절제력이네요. 대단한 절제력이죠. 근데 그 절제력은 사실 본인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기보다는 절제해야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셨죠? 할 사람은 해요.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자꾸 특정 웹사이트나 앱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 차단 앱이라도 설치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장기간 집중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팁입니다. 몇 시간 집중을 하는 것과 며칠 또는 몇 주 집중을 유지하려는 것은 난이도가 다르겠죠. 직장인들 기준에서도 이번 주까지 끝내야 되는 일과 올 한 해 무조건 끝내야 되는 일은 그 일을 대하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자, 학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것과 나중에 있을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것은 그 계획의 접근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대규모 프로젝트에 계속 집중해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책에 소개된 장기 프로젝트 관리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온 집안에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유형의 프로젝트는 미루기 쉽고 금방 의욕을 잃게 되죠. 여기서 비법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하위 과제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과제를 3개 층으로 나누는 데서 시작하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층을 나누면 페인트 칠이라는 프로젝트가 훨씬 더 만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겐 학생 플래너로 적용할 수 있겠죠. 수능 국어 1등급 받기라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여러 층을 나눌 수 있겠죠. 문학, 비문학 하루에 얼만큼 풀어야 하는지 이렇게요. 제가 많은 현직 교사분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잖아요. 자주 여쭈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최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모든 패널분들이 비슷한 답을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상위권 아이들 혹은 저조한 성적이었다가 성적이 크게 향상될 아이들 모두 다 철저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생 본인 스스로 계획에 대해 주도적으로 인지하고 학습을 끌어나갔다는 점입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인 거고요. 자, 계획을 잘게 쪼개는 것은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새해도 시작했고 학습 플래너를 쓰게 해보고 싶으시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 관리법을 염두에 두시고 자녀분들에게 코칭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결심이 좀 크게 필요한 팁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팁은 오늘부터 집중이 안 될 때 바로바로 순간순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팁입니다. 첫 번째 팁은 잡생각 일지를 쓰라고 하네요. 책 저자가 말하기를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 위력적인 도구라고 합니다. 잡생각 일지는 한 장의 빈 종이일 수도 있고 일할 때 옆에 두는 노트일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무슨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해야 될 일이 떠오르면 그때 잡생각 일지에 적어두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생각을 비워주고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나 해야 될 일을 그물망처럼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팁은 진짜 꿀팁입니다.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쉽죠?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규칙적이고 리듬감 있게 호흡하면서 많은 양의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내쉬게 되는데, 반면 우리가 초조하거나 긴장하고 산만할 때는 호흡이 얕고 불규칙해진다고 합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겼다? 자, 그게 머릿속에서 생겨난 방해 요소라면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이 영상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면서 잠깐 집중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딴 생각이 나서 이때다 싶어서 한번 의지적으로 심호흡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자, 이게 호흡을 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내는 것 자체가 더 집중을 돕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자, 여러분도 지금 영상 보시면서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심호흡 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이 더 안정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산만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력 연습.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의력, 집중력 향상 기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주의력, 집중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더 중요한 요소들도 많죠. 정리, 계획 수립 기술, 감정 조절 기술, 충동 억제 기술,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책에서는 영역별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전 팁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새해에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